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예산안의 주요 내용,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새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예. 뭐 어찌 보면 굉장히 지각 예산이라고 하는데 31일 날 밤에 통과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예. 자, 이번 예산안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지각이다라는 것은 뭐 다행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저는 욕심이 과해서 그런지 다행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농담입니다. 네네. 12월 2일 날 통과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네. 이 원칙이 헌법 조항이에요. 네. 12월 2일 날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게 네.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이 굉장히 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광역은 16일 통과되고 기초는 21일 통과되고 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둘 다 정부안 통과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 예산안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시한 안 지킨 것도 안타깝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네. 밀실 협의가 더 강화됐다. 이 부분이 저는 이번 예산 심의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매번 지적되던 것인데 사실은 그 시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짬짬이 예산, 밀실 예산, 소위 예결위 뭐 소소히. 여기가 이제 소소위가 사실 그 밀실이다, 진짜 밀실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지적되는 거긴 한데요. 이번에는 예. 그 정도가 더 심했어요. 네. 지각도 뭐 매년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났었지만 이번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20일 지난 거고요. 네. 그리고 밀실도 뭐 예년 항상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그 밀실 정도가 더 심했던 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예결위 소위에서 그 심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마친 것이 보고를 해요. 네. 얼마 감액이 됐고 어떤 사업이 얼마 감액됐는지가 다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여야가 합의 안 된 부분을 소소위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고 절차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도 예결위원조차도 네.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깎았는지 모르고 있고요. 네. 저는 더 큰 문제점은 네.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맞습니다. 투표는 했는데 내용도 모른 채 투표했다. 이 투표를 하기 전에도 내용 모르고 투표했고 그리고 예. 어떤 것이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두 개가 지금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최소한 구별은 됐거든요. 어떤 것은 네네. 공식 감액, 어떤 것은 비공식 감액 구분이 되는데 네. 올해는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고 그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또 모르고 있다가 문제라고 봅니다. 다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신가 싶은데, 자, 그러니까요. 우선 내년도 예산이 638조 7천억 원이 가결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안보다 3천억 원이 줄어든 규모인데 예.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고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뭐 세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그렇죠. 예. 핵심적인 부분, 눈에 띄는 부분, 우리 이상민 위원께서 주목하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액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네. 보통 언론들은 뭐 주요 증액, 주요 감액 이거를 선택적으로 보통 말을 하는데요. 저는 네. 선택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장 많이 금액이 된 순서부터 가장 많이 감액이 된 순서부터 말을 하는 것이 예산안 심의 결과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고요. 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뭐냐면은 이 교육청 관련된 예산인데, 근데 요거는 회계를 바뀐 거니까 요거는 빼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세 임대가 한 6,6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세 임대. 예, 그러니까 전세 임대를 위해서 융자하는 사업이 한 6,600억 정도 증액됐고요. 이것이 예. 소위 말하는
그 공공 임대주택 예.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한 네. 6조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근데 6조 원 정도 감액이 된 거를 다시 되살리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6천억 원 정도 되살렸으니까 10분의 1 되살렸네요. 10분의 1 이거 정도 뭐 되살렸다. 환영해야 됩니까? 안타까워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더 많이 되살리지 않을까. 국민들이 좀 임대주택은 좀 네. 금액을 너무 많이 깎았다라고 했어서요. 그 두 번째는 지역사랑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오랫동안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6,600억 맞습니다. 겨우 살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그 이재명 예산이라고 보통 불리던 지역사랑 상품권이 예. 3,500억 원 늘어났고요. 3,500. 세 번째가 이건 없었던 거죠, 아예 예산이. 예. 예산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네네. 없었던 겁니다. 예, 없앴던 걸 3,500 증액했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새롭게 증액이 됐고요. 예. 그리고 뭐 포항제 관련된 것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예. 한 9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증액된 게 액수가 중요하죠. 뭐 돈의 철학이 반영되는 그럼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포항 재예산이나 노인 일자리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임대 아파트 관련된 전세 임대 융자 지원액 자체가 없거나 지나치게 많이 감액됐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그렇죠. 내년 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지금 지적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예. 증액이 됐다는 것은 예. 정부안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작년보다 더 이 액수가 줄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근데 원안이 감액이 돼서 국회에서 그나마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비판이 전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 예산에 대한 평가가 예. 따뜻하지는 않네요. 따뜻한 따뜻하지는 예산은 않은 게요. 절대 아니었네요. 예. 일단 올해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잖아요. 예, 근데 예. 내년도 총지출 인상률이 딱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지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 내년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도 항상 계속 매년 많이 늘고 있잖아요. 늘죠. 예, 우리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사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한 노년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5.7% 이상 증가해요. 물가는 네. 5% 이상 증가했는데 총지출이 5%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보다는 감소됐다라고 보는 그렇네요. 예. 자, 그다음에 증액 예산은 이렇고요. 그럼 감액 예산에서 순서대로 이것도 봐야 되겠죠? 액수대로. 예, 순서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순서대로 보면은 교육청에 내려가는 보통교부금이 한 1.5조 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요 교육청에 내려가는 것들을 줄은 걸 가지고 사실 네. 증액을 했다라고 이해하면은 가장 맞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택 구입을 할 때 돈 빌려주는 사업 그것이 한 6,700억 원 줄었고요. 예. 그리고 예비비가 한 6천억 원 줄고 코로나 예방 접종 예산이 한 5천억 원 줄었다. 그러니까 예. 1, 2, 3, 4위입니다. 자, 이 1, 2, 3, 4위에서 예. 읽을 수 있는 건 어떤 의미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요즘에 좀 돈이 남는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교육청으로 가는 돈을 좀 줄이고 이것을 고등교육 쪽에다가 돌리자라는 것이 이번 예산안 삭감의 가장 큰 이유인데 네. 큰 의미인데요. 근데 이것이 저는 좀 안타깝게 보는 것이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 돈이 남는다는 것이 이것을 재정의 칸막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출될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예산은 정치고 예산은 정치적으로 정하고 그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예산인데 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법에 써져 있는 금액이 교육청으로 간다. 이런 것을 재정의 칸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재정의 칸막이 때문에 교육청에 너무 많이 돈이 간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지적이 있으니까 칸막이가 문제라면은 다른 칸막이를 하나 더 만들자라는 것이 이번에 이 교육청이 갔던 거를 이 고등교육에 가게 만드는 새로운 특별회계를 신설했거든요. 네, 이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예, 고등학교 대학을 말고 이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될 교육비가 대학 지원금으로 땡겨져 갔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교육청에서는 그렇죠. 전부 다 반발하고 있던데.
교육청에서는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뭐 다만 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초중등 교육에 지출되는 이 양은 상대적으로 많고 네. 대학 교육에 지출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네. 또 새로운 칸막이를 만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원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의원 발의 형태로 이 큰 것을 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통과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초중등 교육의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명분이 우리 학생 수가 준다. 네. 이 저출생 때문에 학생 수가 네. 줄기 때문에 이것을 고등교육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초중등 학생만 줄고 대학 학생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대학교 다음에 학생들도 같이 주는 거지. 예, 맞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이 부분은 사실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고등교육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비롯해서 그 교육 주체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맞습니다. 균형을 좀 맞춰 나가야 될 건데 너무 빠르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최소한 교육 주체들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정부 안에도 없었던 거예요. 정부 네. 안에도 없었던 것이 이게 수조 원의 예산이 갑자기 뭐 갑툭튀 예산처럼 네, 느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서 예산 처리가 뭐 갑자기 된 것은 아무튼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네. 자, 얼마 전에 나라살림연구소가 KBS와 함께 최근 3년치 정부 예산을 전수 분석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이렇게 어렵게 엎치락뒤치락해서 예산을 의결을 하고 또 어느 부처는 또 예산을 더 받아가고 어느 부처는 깎이고 막 이랬는데 실은 그렇죠. 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 불용액도 많고 예. 뭐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이게 예. 양상이 어떻고 왜 이게 큰 문제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회 예결위 심의가 끝나면은 뭐 네. 어느 의원이 얼마를 지역에 따갔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중앙 정치에서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지역에서는 의정 보고서 형태로 내는 의원들도 있어요. 네, 네. 내가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지역에 돈 따왔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의원도 있는데 문제는 예.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왔나 보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예산, 뭐 철도 예산이 있어요. 네. 이미 도로와 철도는 만들어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예산을 증액한다면은 뭐 철길을 티타늄 길로 까는 것도 아니고 2줄짜리 철길을 3줄로 까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말은 예산을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이 추가 지출이 불가능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을 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따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예산을 따온 현수막용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의원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총 부계 사업에서 63억, 장지현 의원은 사상구에 49억 등등 뭐 우원식 의원은 뭐 지역구 예산 36억 등등 이런 이제 예산 확보했다라는 짬짬이 예산 예, 맞습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홍보 자료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런 예. 게 현수막 예산인 경우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갖고 와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는 예산인데요. 네네. 기재부 입장에서는 못 쓰고 남기니까 이것은 증액을 뭐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래 증액해라 어차피 못 쓸 거다라고 해서 증액에 동의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는 현수막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좋은 건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이 돈이 남는다라는 것은 저는 남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기회 비용을 지출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업에 그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었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현수막용 예산 때문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돈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기회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전세 임대 융자 원래 6조 있었던 거를 6,600억 6조를 삭감했던 걸 6,600억 증액했지만 이런 현수막 예산을
소위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데 거기에 융자하는데 갖다 쓸 수 있다면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그 기회 비용으로 현수막 예산 홍보물을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어떤 말씀인지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예. 어렵사리 통과된 예산 제대로 쓰일 수 있으려면 이런 현수막 예산도 우리가 가려내는 밝은 눈도 가져야 될 테고 또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또 의원들은 어떤 점에 좀 차관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뭐 현수막 예산도 가려낼 뿐만 아니라요.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소수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뭐 굉장히 뭐 시민사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맞는데 뭐 근데 실제로 여의도 이 협상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이 보통 바터라고 불리우는 뭐 네, 서로 주고받기. 주고받기예요. 예. 근데 뭐 예산은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바터 주고받기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거든요. 절차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 소소위를 공개한다면은 지금은 국회에서 위원장실에서 소소위를 열지만 만약에 공개한다면 어디 호텔에서 소소위를 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네. 그래서 공개는 당장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록은 해야 된다. 우리가 기록만 한다면은 우리는 못 보더라도 우리 후손이나 최소한 10년 전,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소소위를 공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록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밀실 예산 하나라도 그 꺼풀을 한 꺼풀이라도 벗겨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